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노인 빈곤, 사교육비 폭등, 사이버 범죄 급증까지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노인 빈곤의 충격적 현실. 통계의 충격.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점입니다.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는 그 2.7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계층의 빈곤율이 14.9%인 것과 비교해도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빈곤율의 의미. 잠깐 빈곤율이 정확히 뭘까요?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 전체 소득의 한가운데보다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노인 건강 문제의 심각성. 노인 빈곤 문제는 건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들 중 46.2%가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많을까요? 1위는 단연 고혈압으로 69%나 됩니다. 그 다음이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치매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15.7%로 74세 이하 노인의 4.6%보다 3.4배나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75세 이상 노인도 33.1%나 됩니다. 74세 이하 노인의 14.4%와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돼 현재 노인 세대는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의존하던 전통적 노후 보장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셋째, 정년이 짧고 재취업 기회가 부족합니다. 빈곤과 건강 악화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어 더 가난해집니다. 2부 끝없이 오르는 사교육비. 30조 원의 무게. 이번엔 사교육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입니다.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초등학교의 변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입니다. 2008년 10조 4천억 원이었던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15년 7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3조 2천억 원으로 다시 폭증했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천 원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2009년 6조 3천억 원에서 2016년 4조 8천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7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2007년 4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1천억 원까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왜 사교육비가 다시 늘었을까? 2015년 전후로 줄어들던 사교육비가 왜 다시 급증했을까요? 첫째, 저출산으로 자녀 수가 줄면서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둘째,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가 늘었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 학습 격차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교육이 만드는 문제.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만듭니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가계 경제가 압박받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해집니다. 결국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3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10년 만에 2배.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문제입니다. 2024년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가 4,526건으로 2023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10년 전에는 2291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거의 2배 수준인 4526건으로 늘었습니다. 낮은 검거율이 문제. 더 큰 문제는 검거율입니다.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에 불과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 콘텐츠 범죄는 검거율이 80.9%입니다. 피싱이나 사이버 사기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52.1%입니다.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이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왜 검거율이 낮을까?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해커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흔적을 감추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 수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셋째,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대응. 사이버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시스템 마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증액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개인도 보안 의식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 오늘 살펴본 세 가지 문제, 노인 빈곤, 사교육비 폭등, 사이버 범죄 급증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모두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셋째, 모두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확대, 공교육 강화,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녀 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사이버 보안 의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모여야 정책이 바뀝니다. 마무리. 한국의 사회 동향 2025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